저는 패션을 좋아합니다. 패션에 처음 관심을 가진 학생 시절 때는 힙합 문화를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스트릿 패션을 좋아했고, 현재는 헤리티지가 깊은 브랜드를 선호하며 특히 복각 브랜드와 데님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 브랜드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 복각 패션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들을 보다 보면 복각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의 댓글들, 나아가 친일이라는 워딩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복각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팝이나 웨이브를 듣는 사람이 친미라고, 스파게티와 피자를 좋아한다고 친이탈리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나라를 좋아해서 문화를 좋아하는 게 아닌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문화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주처럼 인간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옷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옷을 걸치는 용도로 사용되고 누군가에게는 취미 그 이상의 영역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패션이란 단어로 부르기 때문에 누구는 옷에 왜 이리 많은 돈을 쓰는지, 또 다른 편은 왜 옷을 그렇게 대충 입는지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비판하기까지 하죠. 저 역시 저녁 이후 왜 사람들이 밀리터리 룩을 선호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남성복의 역사에 깊게 들어가면 티셔츠도, 치노 팬츠도, 최근에 유니클로에서 유시다 포터라고 나온 이 가방도 전부 밀리터리에서 기원된 옷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밀리터리를 혐오하던 저 역시도 패션 역사를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밀리터리 의류 역시 패션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전역하고 시간이 지난 뒤라 생각이 바뀐 걸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복각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저는 복각의 역사를 대충이나마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의문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준비해봤어요. 대체 왜 남성 패션을 즐기는 사람들이, 특히 복각 의류를 즐기는 사람들이 왜 굳이 일본 브랜드를 유독 높게 취급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복각 기반 브랜드가 유독 일본에 많은 이유, 일본의 복각 이야기입니다. 과거부터 인간은 동물의 가죽과 털 등을 사용해서 체온을 조절했고 외부로부터 신체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옷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여러 사람과 사회를 이루기 시작하며 예의가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옷은 신체를 가리는 목적 또한 생기게 됩니다. 나아가 사람의 얼굴을 보듯 한눈에 볼 수 있는 옷은 나와 같은 소속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고, 추가적으로 직업과 재력 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죠. 현재까지도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옷은 지금은 세 번째 기능인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 즉 패션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패션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이번 영상은 자신을 꾸미는 수단이란 뜻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옷을 패션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소수의 귀족들과 왕족들입니다. 자신들의 명성과 권위, 부 등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은 패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사치를 위해 만들어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단 한 벌의 옷들은 압도적인 부를 거머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문화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튼튼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었죠. 이후 기계의 등장으로 옷 역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지만, 남성복은 자신을 꾸미는 용도로 옷을 구매하기보단 생활 필수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온에 신경을 쓰는 옷, 또는 오랫동안 입으며 쉽게 찢어지지 않는 옷을 선호했어요. 당시 남성들이 꾸미면 게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소수의 게이들이 남성 패션을 발전시켰다는 내용도 있는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대부분의 남성들은 옷을 패션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었고, 그렇기에 옷은 더욱 편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세 가지 카테고리의 남성복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스포츠웨어, 워크웨어, 그리고 밀리터리입니다. 하나의 아이템에도 여러 역사와 문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한 가지 카테고리로 단정짓긴 힘들지만, 기능성을 중시하던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속에서 복합적으로 남성복은 발전했고, 여러 요소가 섞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입는 남성복이 되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단순히 편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멋진 옷을 입으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복각 의류 역시 패션을 즐기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남아있죠. 다시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1850년대 미국에서는 골드러쉬를 시작으로 지금의 청바지를 탄생시킨 브랜드 리바이스가 탄생하는 등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단단한 옷, 즉 일할 때 입는 옷이라는 뜻의 워크웨어를 입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입고 일을 하고 제품의 문제점을 하나씩 알려줬고, 생산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품의 단점을 고쳐나가기 시작해 여러가지 남성복의 디테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디테일과 완성도를 밀리터리 의류는 특히 중요시했는데, 국가에서 특정 기업들에게 지시해서 만든 제품들은 밀스펙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필수적인 스펙과 퀄리티를 챙긴 좋은 아이템들이었고, 패션 산업에 크게 성장하기 전까지는 잘 만든 아이템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 일상생활로 돌아온 사람들은 전쟁에서 입던 옷과 과거 일할 때 입던 옷들을 평상시에도 입기 시작했죠. 누가 이렇게 입으라고 가르쳐 준 것도 유행에 맞게 입은 것도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와 문화, 패션 등을 배웠는데 당시 일본이 미국의 옷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과거 미국에서 전쟁 시기에는 옷에 들어있는 많은 디테일들을 줄이고 전쟁이 끝난 이후 다시 디테일을 살리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요. 패션 시장은 당시 경제 상황과 밀접한 영향을 보이고 패전국의 가난한 나라 일본 역시 패션에서 당시 일본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폐허가 돼버린 도시의 사람들은 사치를 부릴 수 없었고 허름한 옷들과 버려진 군복들을 입고 생활했었죠. 이후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살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패션은 생필품에서 사치품의 영역으로 바뀌어가는데 당시 일본의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미국의 문화와 옷을 동경했고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옷과 복식 문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패션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통해 당시 미국의 옷과 복식 문화를 전파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잡지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꾸미기와는 거리가 멀었던 일본 남성들에게 미국의 멋쟁이들의 사진과 그들이 꾸미는 법을 가르쳐줬고 이것이 일본에서 남성 패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후에는 일본인이 미국인보다 미국 패션을 잘 알게 되고 소비하는 아이러니한 일까지 일어나기 시작하죠. 즉 당시 일본인들에게 미국산 옷은 멋진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의류산업은 변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에서는 기계의 발전으로 전체적으로 옷의 품질이 향상됐고 섬유산업의 발전 등으로 보다 편한 옷을 만들기 시작했죠.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과거부터 만들던 옷에도 이를 적용시켰고 연도별로 제품을 개량해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여러 해외 브랜드들은 자국에서 생산을 하기보다는 보다 인건비가 싼 나라에 OEM을 맡기거나 장인들이 손으로 만들던 과정을 기계로 대체하는 등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디테일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미국의 패션을 공부하고 좋아했던 일본인들에게는 그렇게 나온 옷들이 자신이 알던 멋있는 옷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쉽게 변화하지 않는 일본 특유의 특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한 가지 예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두 청바지의 밑단을 확대한 사진인데요. 청바지는 오래 입다 보면 원단에 데미지가 가해지고 그 부분에 색이 빠지는 워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두 밑단의 워싱 형태가 다르죠? 아래에 있는 실을 어떤 방식으로 박았냐에 따라서 나오는 워싱의 모양이 다른 건데요. 만약 두 제품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상관없지만 이쪽 워싱이 더 멋있고 자신의 옷에도 이 워싱을 내고 싶다면 유니온 스페셜 재봉틀을 사용한 체인 스티치 작업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차이로 느껴지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사소한 차이를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물론 현재도 이런 차이를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해서 유니온 스페셜을 사용하는 수선집을 찾아가 수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 리바이스는 구형 직기인 유니온 스페셜을 사용하다 이후 더욱 빠르게 제품을 만드는 재봉틀을 사용했는데요. 유니온 스페셜을 만드는 체인 스티치가 좋았던 일본인들은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던 유니온 스페셜 재봉틀을 자신들이 구입해 재봉법을 배우고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재봉틀에만 있던 게 아니라 데님 원단 생산을 중단한 공장의 기계, 그 공장에서 만들던 원단, 그 원단에 사용되던 실과 염색 방식, 옷에 사용되던 구리 리벳, 철제 버튼, 재봉에 사용하는 여러 색상의 실, 심지어 이제는 생산이 중단된 과거의 완성품 청바지까지도 당시 과거의 미국 옷을 좋아하던 일본인들이 가져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가져온 것들을 사용해서 직접 과거의 청바지를 공부하고 만들기 시작해 현행 리바이스 청바지보다 더욱 과거의 리바이스 청바지와 비슷한 옷, 레플리카 청바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끔 보면 가수 본인보다 팬이 가사를 더 잘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에도 미국 청바지를 좋아하던 일본인들이 미국보다 더 과거 미국 같은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현상은 청바지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군복을 포함한 여러 제품군에서 레플리카 제품이 등장하는데 특히 데님은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야라서 일본에는 오로지 데님만을 위한 지역이 있을 정도로 데님 시장, 나아가 복각 의류 시장이 크게 성장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복각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시작해 복각 제품을 현대에 맞춰 입을 수 있게 만드는 브랜드, 과거 제품들의 아카이브로 자신의 옷을 만드는 브랜드도 탄생하죠. 당연하게 이 브랜드들은 모두 일본의 브랜드입니다. 청바지를 처음 생산한 리바이스 역시 후에 LVC 라인을 출시하는 등 해외에서도 여러 복각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가 나오고 있지만 레플리카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많은 브랜드가 탄생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다시 이 댓글을 확인해보자. 원조를 사면 되지 원조보다 나은 복각인 이유는 지금 나오는 원조 브랜드의 제품은 과거 제품들과 다르고 그 제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품들이 바로 레플리카 제품들인 것이죠. 과거에도 지금도 민트급 빈티지는 찾기가 너무 힘들었고 찾더라도 비싼 복각 브랜드들보다 많은 돈을 줘야 했으니까요. 당연한 소리이지만 전 친일이 아닙니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한국의 주적 중 하나였고 역사적으로 한국에게 깊은 상처를 낸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일본이란 나라 자체를 혐오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옷을 일본 브랜드에서 출시했을 뿐이고 그래서 저는 일본에 있는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데밀도, 중국의 브론슨도, 미국의 WRL도 좋아하죠.
하지만 복각에 관심이 생겨서 디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 자료와 수준 높은 브랜드가 일본에서 나오고 자연스럽게 일본 브랜드를 경험하면서 몇몇 일본 브랜드에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깊게 빠진 사람들을 보고 친일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복각 제품을 살리려 했던 일본의 역사들이 중국에 있었다면 중국 브랜드를 선호했을 것이고 미국에 있었다면 미국 브랜드를 선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문화가 우연히 일본에 있었을 뿐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준 스토리를 복각의 주성장 과정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기 호황에 팔린 비싼 데님들이 질려 옛것을 찾는 사람이 생겼다 보는 관점도, 반대로 경기 호황이 저물고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서 과거에 오랫동안 입을 수 있던 옷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관점도, 단순히 장인의 핸드메이드라는 부분에 매력을 느껴 성장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관점에서든 일본에서 시작한 복각 이류들은 절대로 지금의 옷들보다 훨씬 오래 입을 수 있고 혹은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든 옷이라서 꾸준한 매니아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기능적 측면보다 감성의 측면에서 이 제품들을 소비하고 있죠. 과거의 옷을 입는 것을 역사를 입는다 생각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장인의 여러 기술들이 들어간 옷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입으면 나타나는 경련 변화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 역시 이 모든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복각 이류와 빈티지를 기반으로 만든 여러 옷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과거의 멋을 찾기 위해 가장 과거스러운 옷을 만들던 복각은 이제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렸고 마치 크로마츠, 리그웬스, 톰 브라운처럼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의 스타일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멋을 알던 사람들이 만드는 옷은 기본기를 익힌 예술가들의 작품처럼 보다 완성도 높은 결과물들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죠. 전 과거 일본 분매운동이 있었을 때 한국에 들어온 유니클로가 전부 망할 줄 알았어요. 이 기회를 틈타 스파오나 탑10 등이 빠르게 치고 올라올 줄 알았죠. 하지만 현재 유니클로는 꾸준하게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옷을 몸에 걸치는 용도로 입으신다면 탑10과 스파오, 유니클로의 퀄리티 차이를 신경 쓰지도 않을 거고요. 혹은 진정한 애국자이기 때문에 국산 제품을 선호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왕이면 더욱 싼 값에 좋은 퀄리티의 옷을 입고 싶어 두 곳들보다 퀄리티가 좋다 생각하는 유니클로를 선택합니다. 같은 이유로 무텐다드 역시 잘 만든다 생각해서 선호하는데 옷은 입어보는 주의라 오프라인 접근성이 뛰어난 유니클로를 더 자주 가고 있죠. 만약 두 브랜드가 유니클로보다 좋은 품질이란 생각이 든다면 저는 주저없이 두 브랜드를 애용할 것 같아요. 또한 저는 같은 값에 같은 퀄리티라면 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몇몇 멋진 국산 브랜드들은 패션 시장에서 꾸준히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의 패션시는 이런 브랜드가 생겨나는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또한 이 브랜드들이 잘 나가는 이유는 한국의 브랜드이기 때문인 게 아니라 단순히 멋진 옷을 만들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죠. 일본이 미국의 패션을 카피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처럼 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성장통으로 굳센 브랜드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의 패션 브랜드가 지금의 일본 패션 시장처럼 성장해 너 왜 이리 한국 브랜드를 좋아하냐? 너 혹시 국뽕이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